오늘 드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70평생을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쓸개까지 다 내어주며 살아온 분들일수록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 누구보다 다정하고 착하게 살아온 당신이 정작 노후에는 외롭고 상처만 받는지, 왜 아들 전화 한 통에 하루 기분이 무너지고 며느리 말 한마디에 가슴이 답답해 잠을 못 이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단단히 잡는 법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혜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고 따뜻한 지혜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부쩍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사소한 것에 서운하고 예민해질까? 남들은 은퇴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다고들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누군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화살처럼 박혀서 며칠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죠. 특히 가장 가까운 자식이나 배우자,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배신감은 더 커집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성격이 나빠져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약해져서도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마음을 너무 앞세워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정하고 따뜻한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살갑게 굴고 자식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나서며 남의 시선과 기분을 먼저 살피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다정하게 정성을 쏟을수록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고 존중이 아니라 무관심인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조금은 무심해 보이는 사람이 주위의 존중을 받고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쥐는 모습을 보면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정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긴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과 행동 사이의 간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에너지는 줄어드는데 상대적으로 감정의 파동은 더 민감해집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으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기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나? 무슨 일이 있나? 하며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죠. 감정이 먼저 요동치고 그 감정에 내 이성과 행동이 질질 끌려가는 구조가 고착된 것입니다. 이 상태로 노후를 보내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타인의 반응이 됩니다. 아들이 웃어주면 행복하고 며느리가 무뚝뚝하면 불행해지는 삶. 내 행복의 열쇠를 남의 손에 쥐어준 셈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해결책은 바로 무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심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아예 느끼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심은 느끼되 즉시 반응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내 마음속에 파도가 일어날 때 그 파도에 올라타 같이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해변에 서서 그 파도가 밀려왔다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힘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말 안에는 상대에게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 만큼 받지 못하면 서운함은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됩니다. 이제는 다정함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밖으로 뿜어내던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어떻게 하면 그 무심의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자식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이 지혜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70년 인생을 버텨온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아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항상 상처받는 쪽은 더 열심히 산 사람일까요? 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배려한 당신이 노후에 더 큰 외로움을 느껴야 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끌어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성적이 떨어지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남편이 기분이 안 좋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눈치를 보며 친구의 차가운 말투 하나에 밤잠을 설치셨죠. 이렇게 타인과 나 사이의 심리적 경계선이 허물어진 상태를 감정적 융합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희생을 미덕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내가 조금 참고 내가 조금 더 움직여서 가정이 평온하다면 그것이 내 행복이라 믿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그 다정함이 지나치면 상대방에게는 통제로 느껴지거나 당연한 서비스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 집에 반찬을 해서 보내주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 보냈는데 며느리나 아들이 고맙다는 문자 한 통이 늦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애미가 고생해서 보낸 줄 뻔히 알면서. 이때부터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서운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급기야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하는 자책까지 이어지죠. 이게 바로 다정함의 함정입니다.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느끼는 그 결핍이 나의 노후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기술이 바로 무심입니다. 음식을 보냈으면 내 역할은 거기서 끝입니다. 상대가 맛있게 먹든 냉장고에서 상해가든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준 것이고 그 이후의 반응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연습, 그것이 무심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무심하게 살면 자식들이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요? 정 없는 노인네라고 욕먹으면 어쩌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식들에게 사사건건 간섭하고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소연하고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부모 곁에 자식들이 즐겁게 머무나요? 아니면 자기 생활 단단히 지키면서 자식이 오든 말든 무심하게 자기 길을 가는 부모를 더 어려워하고 존중하나요? 인간관계의 역설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내가 상대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 클수록 상대는 나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의 반응에 무심해지고 나 자신의 평온에 집중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나의 존재감을 느끼고 내 곁으로 다가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분화라고 합니다. 타인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분리하는 능력이지요. 이 능력이 낮은 사람은
주변 사람의 표정 하나에 내 하루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은 상대가 화를 내든 짜증을 내든 저 사람은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뿐 자신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노후의 품격은 바로 이 간격에서 나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아들이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면 안타까워해 주되 같이 밤을 새우며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가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면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되 그 불평을 내 가슴으로 다 받아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속삭이세요. 아니, 나는 여기까지다. 그 이상은 내 영역이 아니다. 이 무심함은 차가운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성숙한 거리두기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단단해질 때 비로소 자식들도 부모를 의지의 대상이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닌 닮고 싶은 어른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손해를 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자꾸 설명하고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대개 잔소리가 되거나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즉시 반응하고 싶은 욕구를 하루만 참아보세요. 그 하루라는 시간 동안 감정의 찌꺼기는 가라앉고 오직 본질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견디고 나면 신기하게도 어제 나를 죽일 듯 괴롭혔던 그 서운함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무심의 승리입니다.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내 에너지의 소모를 막았고 관계의 파국을 피했으며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온을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기는 법이 아니라 지지 않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세상의 풍파에 지지 않고 자식의 무심함에 지지 않고 나 자신의 요동치는 감정에 지지 않는 법. 그 핵심은 바로 무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네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곳, 바로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흔히들 자식은 키워놓으면 다 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자식이 남이 되어서 서운한 게 아니라 자식을 여전히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운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탯줄을 끊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자식이 40이 넘고 50이 되어도 부모 눈에는 여전히 챙겨야 할 어린애처럼 보이죠. 그래서 아들이 사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면 내가 대신 밤잠을 설치고 딸이 시댁 일로 속상해하면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그건 다정함이 아니라 자식의 인생을 침범하는 일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70대 초반의 한 어머님은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미묘하게 차가워졌어요. 인사도 짧고 전화도 먼저 하는 법이 없었죠. 어머님은 그때부터 온갖 생각을 다 하십니다. 내가 저번에 그 말을 해서 그런가? 내가 보낸 김치가 맛이 없었나? 결국 참다 못해 아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하셨죠. 너희 처는 왜 그러냐? 라고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들과는 크게 싸웠고 며느리와의 관계는 이제 돌이키기 힘들 만큼 어색해졌습니다. 여기서 어머님이 놓친 것이 바로 무심의 기술입니다. 만약 그때 어머님이 무심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요즘 며느리가 직장 일이 힘든 모양이구나 하고 넘기거나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 전화 받는 게 숙제 같았지 하며 그 반응에 내 감정을 섞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상대의 반응에 즉시 대꾸하지 않고 내 마음의 간격을 확보했다면 적어도 아들과 얼굴을 붉히거나 며느리를 미워하며 밤을 지새우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는 생각은 노후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독약입니다. 내가 준 사랑은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되돌려 받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거래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반드시 갈등을 낳지요. 우리가 무심해져야 하는 진짜 이유는 상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정적으로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손해를 봅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소연할수록 상대는 나를 피곤한 노인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내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를 한 명의 당당한 인간으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친구가 내 단점을 콕 집어 말하거나 모임에서 나를 은근히 소외시키는 것 같을 때 즉시 맞대응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따지기보다 저 친구가 오늘은 마음이 꼬였나 보네 하고 한 발짝 물러나 보십시오. 하루만 반응을 미뤄보세요. 그 하루 사이에 내 안의 날카로운 감정은 무뎌지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심리학자들은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정서적 자립을 꼽습니다. 내 기분의 핸들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죠. 자식이 살갑게 굴면 기분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숙한 노후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심은 차가운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정원에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와 내 꽃밭을 짓밟지 못하게,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내 마음을 헤집어 놓지 못하게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있어야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뼈아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이 무심함이 어떻게 우리의 경제적 안정과 마지막 자존감을 지켜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노후의 3대 요소를 돈, 건강, 인간관계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주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통제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먼저 돈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시니어들이 노후 자금을 잃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투자 실패일까요? 의외로 많은 경우가 감정적인 자금 집행 때문입니다. 자식이 사업이 어렵다고 눈물을 보일 때, 손주가 학원비 때문에 기가 죽어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시니어들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내가 굶어도 내 새끼는 살려야지. 이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사랑이라기보다 상대의 고통을 지켜보지 못하는 나의 감정적 조급함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심의 기술입니다. 상대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선을 냉정하게 긋는 것. 감정에 휘둘려 내 노후 자금의 마지노선을 넘겨버리는 순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지옥으로 변합니다. 돈을 빌려준 부모는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고 갚지 못하는 자식은 부모를 피하게 되니까요. 무심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자식과의 관계도 끝까지 지켜냅니다. 건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지겹도록 들으셨죠? 그런데 시니어의 스트레스 80%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즐거운 것 같을 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르며 밤잠을 설치게 되죠. 이럴 때 왜 나한테 이럴까를 붙잡고 있으면 내 몸만 상합니다. 그때 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그러라 그래. 이 네 글자가 바로 무심의 정수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에 대해 어떤 오해를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 내 몸 건강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하며 관심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 감정의 에너지를 밖으로 쏟지 않고 내 몸을 돌보는데 집중할 때 우리 시니어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온한 광채가 돕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정적으로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섞인 말은 상대에게 전달될 때 그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감정의 찌꺼기만 남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토로할 때 우리는 10가지 잘해준 것을 말하고 1가지 서운함을 덧붙이지만 듣는 자식은 그 10가지 공은 잊어버리고 마지막 1가지 서운함에만 꽂힙니다. 아, 우리 어머니는 또 옛날 얘기하시네. 또 나를 죄인 만드시네.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무심한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내 마음이 요동칠 때 입을 닫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말을 아끼면 신비감이 생기고 그 신비감은 곧 권위가 됩니다.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요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게 차분하시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하고 궁금해하게 만드세요. 국어라는 다정함보다 무심한 침묵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훨씬 더 높여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물건도 덜어내야 하지만 가장 먼저 덜어내야 할 것은 타인에 대한 기대와 내 안에 들끓는 감정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계산기를 버리십시오. 그 계산기를 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무심해진다는 것은 삶이 시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곳에 쓰이던 에너지를 모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내 기분이 어떤지는 뒷전이었던 지난 세월을 보상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끝까지 품위 있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차분한 무심함입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그 여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심함이라는 기술을 어떻게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자식 얼굴을 보거나 친구의 기분 나쁜 말투를 들으면 마음이 먼저 덜컥 내려앉는 게 우리네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무심의 3단계 훈련법을 제안하려 합니다. 이건 대단한 수행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자 되기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내 마음 속에 화라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남의 일 보듯 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감정 속에 푹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 감정을 구경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네? 왜 그럴까? 아들이 전화를 짧게 끊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내 상태를 말로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온도는 5도 이상 내려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문의 시간 반응 유예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특히 밤늦은 시간에 감정에 휘둘려 보내는 문자는 다음 날 아침 100% 후회하게 됩니다. 무심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반응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화나게 했어도 즉시 맞받아치지 않고 딱 하루만 묵혀두세요. 잠을 한숨 자고 일어나면 어제 나를 괴롭혔던 그 감정의 파도는 이미 모래사장 밑으로 스며들어 자취를 감췄을 겁니다. 하루 뒤에도 여전히 기분이 나쁘다면 그때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만의 정원 가꾸기입니다. 자식이나 타인에게 쏟았던 그 극진한 관심을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 돌리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내가 무엇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한지, 어떤 길을 걸을 때 마음이 편안한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시니어분이 자식 걱정하느라 정작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도 잊고 사십니다. 이제는 무심하게 선언하세요. 애들아,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즐겁게 살 테니 너희도 너희 인생 책임지고 살아라.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을 찾아 떠나세요.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며 당당하게 살아갈 때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를 짐이 아닌 존경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대접해야 남도 나를 대접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버려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 기억의 되새김질입니다. 작년 명절에 며느리가 이랬지. 5년 전 환갑 때 아들이 저랬지 하며 지난 상처를 자꾸 꺼내어 먼지를 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내 마음의 방에 쓰레기를 계속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무심함의 핵심은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다가올 걱정은 다가올 대로 놔두세요. 하루 5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며 생각의 소음을 꺼보시기 바랍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 짧은 정적이 여러분의 뇌를 쉬게 하고 감정의 찌꺼기를 씻어내 줍니다. 여러분, 다정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긴다는 말은 남을 이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의 어지러운 감정을 이기고 세월이 주는 상처로부터 나를 지켜내라는 뜻입니다. 무심은 가장 차가운 태도가 아니라 가장 뜨거운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편안해야 주변도 편안해집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내 가족도 나를 중심으로 모여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쉼표 하나를 찍어보세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나대로 충분히 잘 살아왔고,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실제적인 대화의 기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심함을 장착한 시니어가 자식이나 주변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존중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핵심은 말의 무게중심을 나에게 두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과 대화할 때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연락도 없니? 하며 상대의 행동을 지적하는 너희 화법을 씁니다. 하지만 이건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무심한 대화법은 다릅니다.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 일단 그럴 수 있다는 무심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내 상태만 담백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식이 약속을 어겼을 때 화를 내며 몰아세우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너를 기다리느라 조금 피곤하구나. 다음에는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 그럼 쉬어라. 끝입니다. 더 이상 길게 설명하거나 훈계하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쉬어라 하고 말을 끊는 무심함입니다. 내 할 말만 하고 내 평온을 찾아 돌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짧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때 자식은 오히려 부모의 권위와 서운함을 더 깊게 느낍니다. 또한 노후의 가장 큰 적인 외로움을 대하는 무심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나쁜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그 빈 공간을 채우려 하죠. 하지만 타인으로 채운 외로움은 타인이 떠나면 더 큰 구멍이 되어 돌아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외로움을 고독 solitude으로 승화시키라고 조언합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돌보고 공부하며 마음을 닦는 기회로 삼습니다. 남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에서 무심해지세요.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단단해 보일 때 사람들은 그 향기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나 자신과는 친해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타인에게 향했던 그 뜨겁고도 피곤한 관심을 거두어 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무심함으로 바꿔보세요. 그래,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인생을 성실히 살아왔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 남들의 반응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도 내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자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그건 당신의 의견일 뿐이라며 무심하게 넘길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칭찬해도 감사하지만 거기에 취하지 않겠다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뇌의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으니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고 노후에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현명한 답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말이죠. 여러분, 다정함이 병이 되어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지나친 배려가 나를 갉아먹고 있다면 이제는 그 다정함을 조금 접어두셔도 됩니다. 조금은 무뚝뚝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평온해야 여러분의 가정도 노후도 평온해집니다. 무심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오래 가기 위한 가장 성숙한 사랑의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마음의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마음을 앞세워 살았구나 하고 무릎을 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라도 무심해지는 법을 배워서 다행이다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반응하는 나의 방식이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는 사건, 친구가 서운한 말을 하는 사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사건. 이런 일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며 불같이 화를 낼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무심하게 넘길지는 오로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선택권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내 마음은 피멍이 들어도 겉으로는 웃으며 살아오셨죠. 하지만 이제는 그 다정함의 화살표를 밖이 아닌 안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다정해지기 위해 타인에게는 기꺼이 무심해지십시오. 무심은 결코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연결을 위한 준비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단단해지고 독립적인 존재가 될 때, 가족들은 부모를 짐이 아닌 삶의 이정표로 바라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는 도망가던 인심과 존중이 내가 무심하게 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비로소 내 곁으로 돌아오는 역설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서운함이 몰려올 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기. 둘째, 상대의 반응에 즉시 대꾸하지 않고 하루만 뒤로 미루기. 셋째, 하루에 한 번은 오로지 나를 미소 짓게 하는 일에 집중하기. 이 작은 변화가 쌓여 여러분의 노후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무심의 기술을 익힌 사람이 결국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에서 마지막에 웃는 승자가 됩니다. 오늘 지혜담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평온의 씨앗 하나가 심어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다면 주변에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나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이 채널을 이어갈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따뜻한 인생의 지혜를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의 평온을 선택하는 무심하고도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